배고픈 당신과 함께 미술로 식사를 먹는 미술 지금 시작합니다. 네, 미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안녕하세요, 먹는 미술의 수정입니다. 맛있는 미술 함께 먹어요. 안녕하세요, 먹는 미술의 공존입니다. 네, 오늘은 7화이고요. 그 지난 6화를 기점으로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편이 약간 반씩 잘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7-1화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 아주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근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전까지는 그 육체가 진짜 뜯어먹는 걸 했지만 진짜 먹고 살기 위한 정보들을 좀 전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때는 먹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네네. 이제는 이 먹잇감을 네. 찾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겠다.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좀 멀리 갔었어. 멀리 갔었는데 이제는 네. 실제로 피와 살이 되는 정보들을 네. 실제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전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방법이? 네, 먹고 사는 방법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수익을 창출하라. 네, 자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골똘하게 서로의 인사이트를 좀 나눠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인 게 그거죠. 뭐죠? 그거죠. 제가 생각한 그건가요? 네. 자기가 재원이 있으면 좋지만 네, 보통 재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어디서 재원을 구해와야 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모두 다 이제 그 퍼스트 스텝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술인이 되기 전에 이 사업이 될까라는 거를 실제로 할 돈이 좀 부족하단 말이죠. 우리가 뭐 당장 이제 월세와 그런 고정비들을 충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종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공모사업. 네, 공모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뭐부터 시작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또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그 초기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초기 창업 패키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이제 국가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한 1년에 120팀 이렇게 뽑아요. 오. 굉장히 많이 뽑죠. 네. 근데 경쟁률이 뭐 한 10몇 대 이렇게 됩니다. 그럼 1,200여 명이 지원을 하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자들이 약간 말랑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예시로 약간 어디 삼성 임직원 퇴직하신 분 이런 분들이랑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난이도예요. 네. 그런 난이도는 지금 또 네. 처음 알았네요. 네, 맞아요. 이게 그렇게 말랑하진 않아요. 그걸 이제 막 초기 창업 패키지 받았다, 예창 받았다 이런 주변에 이제 소식이 들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제 생각에는 컨설팅을 할 정도의 레벨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운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공모 사업을 오늘 가지고 온 이유가 있나요? 작가들한테 좀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그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수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네. 받아쓰기? 수학. 받아쓰기도 맞죠. 받아쓰기도 맞아요. 받아쓰기도 맞고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기본서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원 사업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베이스 항목들이 내가 아이디에이션을 정리하는 그런 항목들이 어느 정도는 가장 많이 참여하는 지원 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초점폐로 나오는 사업 계획서만 제대로 작성을 해놓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뭐 신창업 사관학교, 청년 사관학교 막 그런 것들이 이제
후속되는 사업들한테 저희가 던져 볼 수 있는 그런 포폴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국가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 이제 중앙 부처가 사업을 먼저 하고 그 하위 기관들이 하나씩 계속 사업들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그레이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내가 딱 잘 썼어요. 이게 어디 걸리냐. 내가 딱 갔는데 이번엔 경기도에 걸렸어. 이번에 부산광역시. 이게 무슨 중앙부처, 그 다음 청,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그 다음 이제 뭐 자치구 안에서도 그 어디 이제 시 단위, 구 단위, 동 단위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나의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리커버리까지 갈 수 있냐를 이제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좀 처음에는 그 보고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이 개념이. 사실 나도 언젠가는 창업을 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자가 있어야지 어떤 요긴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예술가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막상 나에게 다가왔었을 때 느끼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이 창업 패키지는 되게 많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상 진짜 그 스타트업이나 되게 벤처기업 같은 성격이 되게 커가지고 작가가 이걸 접했었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가 제가 또 하나의 되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사업 계획서를 되게 공부해보면서 되게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게 저로서는 이 사업을 꼭 지원해라 라기보다는 이 공모 사업이라는 거를 작가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작가 생활에 이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근데 저는 행정가로서 이렇게 이 지점을 봤는데 진짜 그 예술 창업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작가분들이 제가 경험하는 걸로는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아예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은 복지와 돌봄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피 받는 전시만 하고 초대전만 하고 다른 거는 하지 않아. 나는 이제 관급이랑만 소통할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정석으로 밟아서 유학까지 갔다 와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인서울 박사 정도만 따잖아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진짜 정말로 이제 배출되는 양과 양에 비해서 그런 그 관급 수요는 적기 때문에 이미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박사 갓 수료한 사람을 쓰겠어요? 아니면은 이미 이제 20년 된 사람을 뽑겠어요? 20년 된 사람? 네, 당연히 그 사람들을 뽑는 거고, 이제 그런 이제 리스펙을 많이 쌓은 사람들의 자리를 이제 저희처럼 젊은 사람들이 두드린다고 두드려지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서 1등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인의 그런 위치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작가 스스로가 내가 리스펙을 받든 나의 명성치가, 내 사회적 명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내 주제를 좀 알아야 돼. 이미 내 동기 중에 여기 지금 내 또래 중에 1등이 올라갔고 1등이 올라갔는데 그 세대별 1등, 그 촘촘한 세대별 1등이 다 관급의 전시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뭐 받기만 하는 전시가 되겠어요? 그거는 힘들다. 이 사업을 통해 자기를 되게 객관화를 하는 작업이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네네, 맞아요. 되게 공감했던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과 가능성에 되게 좀 갇혀서 나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물론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돼서 하는 거에만 의의를 두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무기력한 그런 어떤 생활을 또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어서 말을 하자면, 네.
그런 내가 피를 받을 수 있는 전시가 많지 않다라는 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피를 줄 만한 사람들이 그런 자리가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은 그게 1%라고 생각하거든요.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99%의 확률이 많아요. 나는 너무 천재적이어서 그 모든 기관에서 나를 다 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작은 수고 나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작가, 예술가, 기획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이제 창업 관련한 지원 사업을 도전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필수적이다. 저는 이게 제일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쉬운 길? 자기가 잘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 나의 아이덴티티를 보존하면서 예술과 기획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제 내가 뭐 갤러리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내가 이제 뭐 피를 받는 작가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 관련 직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창업을 하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둘 중 하나인데 내가 관련 직장에 마음에 안 들어. 난 직장 생활 못 하겠어. 그럼 창업하는 거.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알바? 알바는 솔직히 좀 비추합니다. 알바를 하려면은 알바 한 뽀잡, 5잡 이렇게 뛰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던가. 하여튼 이제 그런 내가 직장에 갔거나 창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창업은 저는 둘 다 해봤거든요. 뽀잡? 난 뽀잡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창업도 해봤어요. 네. 근데 삶의 만족도는 창업이 비할 바가 안 돼요. 성향 때문일까요? 성향이죠. 저는 개인적 성향인 거죠. 저 같은 성향인 사람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돈은 알바할 때 제일 많이 벌었어요. 거의 한 월 500 넘게 벌었거든요. 진짜 일을 많이 하면 돼요. 네. 몸 쓰는 일이 제일 많이 줘요. 알바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고수익 알바를 해야죠. 이상한 고수익 알바 말고 이상한 고수익 알바 말고 정상적으로 이제 저는 시급 3만 원 이상 정도 되면은 고수익이라고. 내기 쉽지 않은데. 네, 근데 그거 거의 노가다예요. 엄청 어려운 청소를 하거나, 엄청 무거운 걸 옮기거나, 완전 이제 그런 것들 아니면은 디자인 같은 업무들, 좀 이제 그 기술이 필요한 디자인들 이들이 그 정도 받거든요. 그런 걸로 하면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인즉슨 앞으로 삶을 연명해야 되니 이 갈 길을 어떻게 개척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공모 사업을 통해서 객관화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제까지 알바할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시키는 일만 할 거야? 내일 해야지. 내 작가라면 나의 에고, 자아, 나만의 성취, 나만의 세상 이런 것들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창업을 하는 게 막막하잖아요.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 한번 자신의 그런 예술 영역 안에서 내가 어떤 시장과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팁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한 영역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액수가 내 수입의 1% 정도가 되면 좀 편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만 원에서 5만 원대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을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서 만들어 보는 것도 대중들한테는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B2B로 한다. 그건 B2C 영역이고, 내가 이제 대중들한테 다가가려면 2만 원에서 5만 원대 약간 제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격 안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들, 예산을 정해놓고 한번 만들어 보면 더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B2B로 가면은 저는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걸로 한번 만들어봐요. 100만 원, 300만 원대 제품 서비스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들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뭐 기관들 상대하려면은 한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내가 그 액수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있는가? 내가 이 정도 예산을 준다 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올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써봐요. 저는 약간 또 같은데 조금 다른 저의 관점은 이 그 사업 계획서를 봤었을 때 그 과정 사업 계획서의 챕터가 4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그리고 기업 구성. 이 4개가 사실은 기업과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작가한테 빗대어도 크게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작품 구성, 뭐 나의 뭐 아트맵 구성 이런 걸 해도 이질감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창업을 고민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작업의 프로세스도 사실 그 결이 같아서 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이런 중장기 전략? 사실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다 보면 단기 말고 이건 되게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ESG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한 작가는 사실 또 하나의 또 기업과 또 같잖아요. 되게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이런 거를 고민할 수 있는 때가 잘 없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고 나의 로드맵을 좀 구축을 하는 거죠. 맞아요. 나는 이게 약간 사람들이 겁먹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원래 과학적으로 사고를 해요. 과학적 사고를 해요? 네, 원래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해요. 네. 어떤 과학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이제 가설들 중에 가장 옳은 걸 믿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유기적인 것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대단한 통계들이 있고 어떤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정량적인 그런 자료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과학적인 것들이 이제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도 과학이고 조금 더 분석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불확정적인 것 자체가 과학적 사고예요. 바뀔 수도 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러면은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해가 알고 보니까 그 동쪽에 쓰는 게 아니었어.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삶도 똑같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사고야. 그게 과학적인 사고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똑똑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 나왔잖아요. 대학을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이제 보통의 이제 교육 수준을 한 사람들이라면은 그 논문을 우리가 읽어보죠. 읽어보고 쓰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논문을 읽고 쓰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그런 로드맵을 전부 충족한다. 일단은 그 뭐 문제인식이건 이제 뭐 해결 방법이건 그런 것들이 결국에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 라면은 그 필요하냐 그래서 왜 필요한데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필요하니 라는 질문을 이제 그 세분화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도 너무 항목에 갇히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조금 더 앞에 나와야 되는 배경이 좀 더 앞에 나와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에게 맞춰서 항목을 좀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항목을 작성한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아니에요. 심사위원이 항목을 작성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심사위원들도 항목이 생소해. 나의 생각과 일치하진 않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사업이 이겁니다라고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제만 소제목만 정해준 거지, 소제목의 그 맥락 정도만 정해준 거지, 밑에 소재와 본문은 내가 알아서 양과 이제 길이를 설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에게 유리하게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 스토리들이 나의 스토리를 해치지 않게. 내가 나는 뭐 어릴 때 추억이 너무 좋아서 이런 것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아카이브 저장소를 조금 더 효율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걸 해치지 않게 싹 들어가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또 말인즉슨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좀 다르게 표현해 본 적이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검증을 이제 필요한데 그게 이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하면서
스스로를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네요? 맞아요. 증명해야지. 네. 증명해라. 초창패 정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요. 네. 그 7-1화에서는 이 초창패의 어떤 뉘앙스인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뭔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작가는 대해야 하는지를 각각의 좀 포지션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초창패 근데 진짜 쓰실 거고 우리도 써볼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7-2화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마무리를 7-1화는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네,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해보셨어요. 자세한 이야기,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화에 들어오겠습니다. 어허. 네. 그렇군요. 저가 조금만 더 붙이자면은 네. 저가 적어놓고 말을 안 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말 여기서 좀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초창패를 네네. 고민하시는 분들을. 네네.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인식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적으로 남이 나를 보았을 때 어떻게 나를 분석할 것인가 그거를 조금 알려면 써야 돼요. 그래서 써야 돼요.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그렇습니다. 메타인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공모사업 초창패와 함께한 먹는 미술 7-1화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먹는 미술의 수정. 네. 그리고 공존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